올해 웨딩 촬영을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철학관을 다녀오시고 남자친구도 6월에 한다 때 10월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저는 좀 철학관도 반대, 저도 반대입니다. 서른일곱 살 부산 남자, 37살 서울 여자, 26년 1월 31일 부산에서 결혼식 하기로 예식장과 드레스 예약을 하고 올해 9월 웨딩 촬영을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이 나를 잡아두시고 철학관을 가셔서 둘의 궁합이 너무 좋으나 그날 하면 둘이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헤어진 상태로 남자친구가 지난주 김해에서 김창옥 토크 콘서트에 어머님과 다녀오고 좋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상황 반전입니다. 같이 왔습니다. 이 남자와 다시 만나는 게 맞을까요? 이거를 과연 저에게 물어야 할지 철학관에 물어야 할지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소개할 수 있는 만큼만.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7살 여성이고요. 우선은 내년 1월에 결혼을 하기로 했었고 저는 서울에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부산으로 남자친구를 따라서 내려가기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교제는 얼마 정도 하셨어요? 저희도 얼마 안 만나고 빠르게 결혼을 결정한 상태였어가지고 얼마 정도 만났어요? 저희 1월 4일에 만났어요. 근데 지금 6월인데요? 그러면은 결혼 결정을 4달 만에 하신 거예요? 네. 철학관도 반대, 저도 반대입니다. 1월 4일 날 만나셨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고, 너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시어머니께서 철학관 가셨는데 둘의 궁합은 좋은데 그날 하면 안 좋다라고 한 거죠. 뭐 상반기 정도는 안 좋고 내년 말이나 뭐 좀 더 있다가 뭐. 저도 그분 의견에 한 표를 더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철학관의 그 어떤 그 문제라기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 날짜가 무슨 뭐 이걸로 안 좋다라기보다 정말 할 거면 앞으로 30년, 40년 우리가 살 거니까 조금 우리의 열정이 이 불꽃이 조금 더 캄다운 될 때 그때 하면 어떠냐.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우리 여성분이 받아들이셨을 것 같은데. 맞죠? 네. 근데 그날은 안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철학관을 다녀오시고 이제 어머니 말 듣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되고 또 남자친구도 그 후로도 계속 이제 점을 보고 뭐 6월에 한다 때 10월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저는 좀 싫은 거죠. 이제 확신이 좀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결정할 일이 많을 텐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럼 또 물어보고. 이제 결혼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었고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을 거다. 나이도 있고 저도 이제 집안 사정상 이제 아버지도 편찮으시고 하니까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럼 지금 옆에 있는 분은 그 남자친구신 거예요? 네. 그리고 뒤에 있는 분이 남자친구 아버님 되시는 거예요? 지금 방향도 똑같은데? 방향도 똑같은데 우리 아버님? 지금 두 분만 온 거죠? 네, 저희 둘만.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똑같으셔? 나 깜짝 놀랐네 진짜. 웬일이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 여성분 얘기가 다 이해가 됐어요. 맞아. 아니 근데 철학관 갈 수 있어. 근데 뭐 그걸로 가지고 뭐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물어보고 나는 그냥 이 남자랑 지금 대화도 잘 되고 잘 맞고 좋아하고 결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무슨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물어보고 거기서 아니라 그러면 안 하고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이 나는 조금 그렇다 이건 거잖아요. 네, 근데 남자친구는 또 이제 그게 아니다. 이제 본인의 또 생각이 있긴 해요. 그럼 그걸 한번 얘기를 해줘 볼래요? 우리. 원래 이제 저희가 너무 초반에 만나서 이제 결혼을 이제 여자친구
부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아. 빨리 하자고 해서 아, 일단 이렇게 조금 서두른 감이 있었는데 아, 그 과정 중에 겁나 많이 싸웠습니다. 아, 예, 서로 뭐 본인은 모국어가 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우리 싸우면 아, 뭐 저보고 막 그냥 너 혼자 살아라 그냥 왜 이런 얘기도 하고 아, 그래서 너무 많이 싸우다 보니 아, 이제 저도 원래는 이제 뭐 여러 사정상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데 아, 너무 우리가 확신이 없는 상황이다. 너무 우리가 서둘렀다. 조금 천천히 아, 생각해보자. 헤어지는 게 아니고 근데 아. 이제 하도 싸우니 부모님도 이제 가서 한번 보니 우리가 아. 네, 너무 이제 좀 성급하다. 아. 조금 천천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여자친구는 계속 이제 그러면 앞으로 철학관도 저보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어플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플? 제가 이제 부모님이 다녀온 철학관 말만 왜 믿냐? 아. 다른데 봐라. 나 아는데 좋은 데 있다 이렇게 해서 저보고 막 보라 하더라고요. 아, 그 여자친구가 다른 철학관을 또 소개를 해줬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게 예, 뭔 예. 경우래요? 아, 자기가 그 철학관만 말 듣지 마. 내가 어플로 알아봤으니까 예. 이 어플의 철학관에도 물어봐봐.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거기만 진짜 믿어서 그렇게 할 거면 아, 거기만 믿어서 그렇게 할 거면 다른 데서 물어봐가지고 그 말도 들어보자 이렇게 말한 거죠, 여자친구분은. 근데 그러면 오늘 여기 온 건 또 그냥 김창옥 철학관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니, 너무 좋았대요. 아, 너무 좋았다 그날. 오케이 말이. 계속 얘기해줘요, 남자. 저는 철학관이 또 딱히 이유는 아닌데 아. 이제 너무 철학관에 꼽혀가지고 아. 그 얘기만 하다 보니 아. 그러고도 어제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 또 조금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 이제 부산에 왔으니까 아. 조금 이제 그 김해 가서 보고 제가 또 참을성도 많이 느껴서 조금 받아주곤 있는데 아, 그래도 쉽게 풀리진 않네요. 아 그래요. 이렇게 소개를 할게요. 하늘의 별을 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별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지금 이 얘기하고 나 깜짝 놀랐어. 와, 제가 지금 생각을 했는데, 자 봐봐요. 별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 별이 저기서 빛나고 있어요. 근데 저 별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별만 보면은 정확치가 않아. 저쪽 별도 또 봐요. 그리고 뭘 하려고 저 별을 보는 거예요? 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언제 결혼해야 될까요? 누구랑 해야 될까요? 몇 월에 귀인이 나오나요? 이거를 별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별과 별 사이를 보고 나의 뭐를 잡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이게 항해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옛날 항해하시던 분들이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인생은 깜깜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데 망망대해에 있는 두 분이 탄 배와 같아요. 앞으로 삶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태풍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벌써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별을 왜 보냐? 별과 별 사이를 보고 나의 거리를,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깻잎 한 장 차이인데 자꾸 물어본다고요. 날짜를. 그게 그분들만의 그게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묘하게 다른 의견. 그럼 저는 결론적으로는 조금만 늦추자. 그리고 뭘 늦추냐? 이렇게 싸워봐야 돼요. 이렇게 싸워보고 그리고 고요한 시간을 가져봐요. 그러면 상대방이 보일 거예요.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해도 나 이 여자랑 평생을 같이 가고 싶은 건지.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고요하면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이 여자 너무 얄미워.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 여자에 대한 애정이 있고 이 여자가 있어서 좋은 게 더 많으니까 나 같이 가고 싶어. 그 자기 안에 있는 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는 하나의 빛나는 별일 뿐이에요. 해답이 아니라 이 얘기를 보고 자기를 보는 거야.
그러면 여성분도 보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또 오해할 수 있는데 다시 또 왔어. 남자가 연락이 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의 빛나는 별들을 보고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기의 가고자 하는 곳을 정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하고 싶어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 여성이 이 모자람이 있고 이 남성이 이 모자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좋은 게 있으니 가고 싶어. 그러려면 고요한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추천할게요. 그래서 저녁에 조금 일찍 자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봐봐요. 그리고 산책을 그냥 해봐봐요. 그러면 뭘 볼 수 있는 줄 알아요? 아줌마들이 용접 모자 쓰고 나온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배를 막 나무에 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줌마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고요해지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마음 안에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고요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진짜와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께 기도하면서 말을 엄청 빨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주여! 막 이것도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얘기하려고 하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지 말만 빨리 하고 가버린 거야? 왜 그렇게 한 거겠어요? 너무 급하거나 신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서예요. 들을 마음이 없어. 신과 대면할 마음이 없어. 그냥 자기 거 얹힌 거 토하고 간 거예요. 안 한 거보단 낫죠. 그렇지만 그건 신앙도 아니고 종교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자기 이상한 그냥 얹힌 거 토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는 고요하면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자꾸 묻지 마라 이거예요. 빛나는 별을 보고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 얘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 얘기도 하나의 의견. 너무 열정이 있을 때 선택하지 맙시다. 이건 마치 그것과 똑같아요. 제가 커피를 배웠어요. 커피 안 마시다가 너무 몸이 피곤하고 일은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커피 먹으라니까 커피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커피를 좀 잘 구분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커피를 구분하는 법을 알아버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식은 커피 마셨는데 맛있는 건 진짜 좋은 커피예요. 여러분 커피 우리가 한 잔 시키잖아요. 보통 다 안 마시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일하는 데다가 놔두고 잊어버려.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버리는 사람이 있고 아까워서 먹는 사람이 있어. 추잡스러운 거죠. 추잡스러워. 근데 저는 먹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타면 이렇게 껴지는 거 있죠. 거기에 껴져 있어요 보통. 근데 하루 정도가 지나고 나서 때로는 반나절 완전히 이 열이 식고 나서 딱 먹었는데 그때 오히려 더 맛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향이 진짜 향이야. 따뜻할 때 먹는 건 커피에 좋은 거랑 뭐가 붙었어요? 커피 안 마셔요? 다 고로쇠만 마셔요? 그때는 커피와 열이 붙어 있어요. 열 맛이 있거든요. 뜨거운 맛이 있어요. 그리고 차가운 것도 차가운 그 맛이 있어요. 차가움의 맛. 근데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가 막 열정이 있어. 대화도 잘 돼. 스킨십도 좋아. 그러면 지금은 열이 있다고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또 급한 열이 있어. 그러면 이 커피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좋아하는 커피인지 지금 열 때문에 더 맛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열이 조금 식기를 기다려주는 게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시간이고 두 번째는 싸운 거예요. 싸우면은 커피가 확 식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확 식고 나서 여자친구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자친구분 엄청 싸우고 나서 열이 확 식었을 거 아니에요. 파혼까지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강연 듣고 여자친구를 생각하니까 어땠어요? 왜 연락을 했어요? 먼저 연락했죠? 네. 왜 연락을 했어요? 식어서 보니까 어때요? 괜찮은 사람 같아서. 괜찮은 사람 같아서? 네. 뭐가 좋아요? 여자친구 좋은 거, 내가 이 사람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줘봐요. 말을 좀 예쁘게 하는 편이고. 아까는 모국어 안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왔다 갔다 한다 지금. 또요? 안 싸웠을 때 말을 예쁘게 하는 편입니다. 예. 저를 좀 잘 챙겨주고. 끝났어요 벌써? 이쁘고. 예, 예쁘고. 예. 그 뱀은 언제까지 나올 거예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자친구가 예뻐요? 예. 그러면은 결혼하세요. 남자한테 예쁘다는 건 비단 얼굴이 아니에요. 되게 종합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식고 나서 확인하기를 더 추천드리는데 오히려 이번에 파혼하고 급속히 식어서 여자친구가 어떤 커피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 결과값을 따라가셔요. 나 책임은 못 져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지금. 저도 그 커피 식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말은 헤어지자고 얘기는 했거든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서. 근데 이제 김창욱 씨 다녀오더니 인정이란 걸 배워가지고 내가 나를 인정했고 내가 너를 인정했다. 나의 잘못도 내가 인정했고 너의 모든 인정에 대해서 다 적용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토크코쇼트를 간 것도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바뀌려고 하고 변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이것도 같이 오게 됐고 다시 이제 만나려고 저도 만나준 것도 있고 어쨌든 다시 잘해보고 이렇게 강의 잘해주셔서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도 말씀하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네. 잘 만나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 나면은 꼭 아이 데리고 오셔요. 그러면 제가 작은 선물 분명히 작다고 했습니다. 제가 작은 선물 아이 기념으로 꼭 제가 정성스럽게 해서 하나 할게요. 그래서 저희 책도 사서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래요. 감사해요. 근데 남자분이 제가 보기에 수용성이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젊은 남자를 선택할 때는 완성된 인간보다 수용 가능하냐를 보는 것이 더 좋거든요. 남자가 막 20, 30대에 막 어느 만큼 완성도가 있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젊은 남자의 완성도는 수용성이라고 생각. 나 너무 멋있다. 이 말이 지금 바로 나온 거야. 나 지금. 나 너무 제가 얘기하면서 너무 놀래버렸어. 오늘 많이 놀래네요. 지가 말하고 지가 많이 놀래. 젊은 남자의 완성도는 수용 능력이다. 그리고 변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바로 내가 인정할게. 그거는 마음의 코어 근육이 엄청나게 있지 않으면 수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남자가 아주 대단한 거예요. 네. 축하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정답을 묻기보다는 빛나는 별들을 보고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을 서로가 얘기하면서 정하면 좋겠다. 축하드려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